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를 맡고 있는 6부장 김도엽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7월 30일날입니다. 7월 달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인사부터 시작하고, 네, 9988로 시작하겠습니다. 구구하게 살자. 예, 구구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말씀, 네, 드리면서 오늘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막 어지럽게 돌아가고요. 우리나라 가만히 안 놔두고 있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여러 가지 막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래도 또 힘차게 우리 개별 기업들의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장이 좀 강하게 이 시간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올랐던 삼성전자의 이제 재현, 뭐 주가의 재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엊그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한정됐다고 하면 오늘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들, 특히 IT 관련된 계열사들의 강세가 나오는 게 되게 특이한 움직임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소부장 업체들 쪽에서 엊그저께 반응이 좀 빨랐던 그런 회사들의 강세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랑 네이버도 강한데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얘기일지 아직 명확하게 주제는 잡기가 그런데 어쨌든 오늘 뭐 LLM 종목도 하나 올라가는 거 있고요. 관련해서 코인 관련된 뭐 섹터들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지금 또 일본 저 북부 쪽 저 위쪽에 뭐 제가 생각하기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인 것 같은데 강진이 엄청나게 났다 그래갖고 뭐 쓰나미 경보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그 경보가 뭐 발령이 됐다고 하면서 삼형 엠텍이라든가 이런 지진 관련주들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본 주식은 약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6조 대 LFP 배터리 그 수주를 받았는데 지금 옆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세아 메카닉스라든가 뭐 나라 MMD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정작 LG 에너지 솔루션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스라든가 이런 데서 관세 인하가 어렵다고 보는 거는 그것도 다 전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폭스는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트럼프 계열 그 미디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써줘야지 우리나라가 몸이 달아가지고 뭐라도 더 내놓겠죠. 사실 지금 임박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친여 언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측면 지원한답시고 뭐 지금 정도 수준 갖고서는 한국은 관세 인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왜 안 쓰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입장이면 그런 측면 지원이라는 게 당연히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뭐 전 세계가 다 미쳐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을 모두 다 긍정적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은 없겠죠. 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양보를 받고 더 지원을 해주고 더 투자를 받고 이렇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뭐라도 동원해가지고 분명히 더 강한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언론 조성을 하고 여론 조성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그게 언론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진한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저런 뭐 하나 얘기 나오면 와 저게 큰일 났다 이렇게 예전에는 다들 그랬죠. 요새는 좀 많이 익숙해지셔 갖고 저것들 또 저러나 보다 이제 이러고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저런 이제 해외에서 뭐가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겸손하다고 할까요? 네. 우린 저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 못하고. 예. 그러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선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진영 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못할 거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만약 우리가 떨고 이랬으면 오늘 우리 당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예. 올라갈 일이 없겠죠.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그런 얘기 나오면 국가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야 우리가 뭐 부족했나 보다 막 이런 거 애둘러서 막 걱정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하시죠. 너무 뭐 우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인사 주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된겨? 예, 몇 분 안 계셔. 자, 인사가 궁색하면 안 되죠. 인사에 인심 쓰세요. 자, 지금 어차피 오늘 보니까 아침에 우리 또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우리 대표님이 뭐 얼룩 가셨나? 지금 빠졌나? 이래갖고 앞서서 우리 해주신 대표님이 소장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질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제 시간 되면서 슬슬 오실 거라고 믿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1시까지 이제 본 얘기 갈 거니까요.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이따가 11시부터 답변 드릴게요.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올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도 뭐 늘 똑같지만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오늘 마스가라 그래서 뭐 잘 아시죠? 요즘 굉장히 유행이 된 미국의 그 해우 뭐 선박 그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마가에다가 S라고 하는 쉽빌딩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니크하게 미국한테 전 세계에서 어디도 어필하지 못하는 그 산업을 살려줄게,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자신 있게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게 뭐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내리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조선만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큰 타이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스가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내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쯤 금요일 날 새벽쯤 들려올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뭐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카드 아니겠어요? 너네 중국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큰 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오션이나 뭐 동성화인텍, 태웅 이거 말고도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감들은 어제 많이 또 어제 그제 이틀 올랐으니 오늘 오전장에는 좀 꿀렁될 수도 있지만 뭐 결국은 제일 조명을 많이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K뷰티 쪽인데 요즘 화장품 ETF는 살짝 꺾였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신고가를 낸다기보다는 약간 좀 포인트가 꺾이긴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관세 매겨지기 전에 미리 1년치든 사자 이래가지고 미국에 사재기 열풍이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열렸던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꽤 인기가 많았고 특히나 뭐 APR이나 네오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매출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관세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25를 맞으면 뭐 이 기사에서는 프랑스 거보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프랑스는 어쨌든 EU니까 15%고 우리는 25를 맞게 되면 10% 차이가 나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15를 맞게 되면 뭐 경쟁력이 그냥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도 어차피 15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니까 굳이
화장품만 25를 맞을 거니까 걱정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얘기들. 그리고 아침에 세진중공업 말씀드렸는데 대체거래소에서는 조금 반응이 나왔었는데 본장 오니까 뭐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고요. 약간 올라 있는 뭐 그 정도 흐름입니다. 지금 한 3%에서 4% 정도. 이거 이제 군산에 그 조선소가 있는데 이번에 그 MRO의 그 야드라고 표현해요. 그 도크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용으로 해서 군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뭐 어쨌든 MRO 기지 조성이 가능한 항구를 하나 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관계가 맞게 되면 군산 쪽이 지금 뭐 그 현대중공업의 이제 일부 조업만 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 놀고 있는데 요런 게 조금 노는 쪽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그 군사적인 부분에서 묘한 게 이게 우리나라도 뭐 그 조선소가 들어있는 뭐 거제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제 군산에다가 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 중국이 보이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뭐 전략적인 그 관점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군함이 결국 뭐 고치러 오는 거거나 이제 신조라고 보는 건데 묘하게 군산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또 뭐 중국을 자극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고 기존에 뭐 제가 알기로는 저 옥포나 거제나 이런 쪽 도크는 거의 다 차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제 MRO 쪽으로 전용으로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정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 우리 마스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관세 뭐 협상에서 성공을 하게 돼서 만약 15% 정도로 깎이면서 미국이 한국이 조선은 완전 도와준대 뭐 이렇게 만약 결론이 난다고 하면 뭐 제 생각에는 제일 사실 이제 뭐 반사이익이라고 할까요? 그 제일 많이 보는 건 사실 자동차죠. 오늘 자동차도 조금 흐름이 있는데 사실 이번 관세 협상에 우리나라 키는 뭡니까? 자동차 관세 깎자는 거죠.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일본도 이게 산업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뭐 이준의 얘기를 자꾸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관세가 반도체는 현재는 없잖아요. 의약품도 없는 거고 지금 뭐 1, 2주 사이에 어쨌든 만들겠다 지금 공언은 하고 있는데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우리는 뭐 어제 뉴스를 보면은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미리 선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존으로 따져보면 포커스는 완전히 자동차 쪽이죠. 반도체는 일단 모르겠고 뭐 매겨지면 그때부터 또 하면 되고 자동차 깎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상과제예요. 산업적인 경합도가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산업적인 어떤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크고 경제 승수 효과도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깎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에서 그런 또 유럽에서 그런 예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깎을 수는 있겠다 이런 이제 셈법을 하고 뭔가를 이제 역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관련해서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마찬가지로 앞선 그 대표님 주제랑 거의 비슷한데 결국 그거죠. 뭐 관세 최종안 내놓으라고 지금 새벽에 그 러트닉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무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갖다가 보여줄 최종안을 내놔라 이거죠. 뭐 어차피 결정은 트럼프가 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모레 새벽 그쯤에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지금은 제일 높은 건데 뭐 그 구윤철 부총리랑 뭐 교섭본부장이랑 아니면 또는 산자부 장관 이렇게 해갖고 뭐
협상팀이 주력이 돼갖고 아마 만날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이제 뭔가 얘기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미리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고 그걸 보고 이제 하루 사이에라도 이제 해석을 해서 뭐 마지막 조율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뭐 약속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운명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지, 예, 우리한테 그런 시간들이 일단 닥쳐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시 한 28분경쯤에 일본 북쪽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꽤 멀리 있는 데인데, 여기가 캄차카반도라고, 여기가 이제 쭉 열도로 뭐 이루어져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어딘지 잘 찍진 못하겠는데, 여긴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일본의 이제 북쪽이죠. 이쪽에서 지금 8.7 정도의 강진이 나왔다 그래서, 예, 쓰나미가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경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요게 딱 있으니까 이제 와, 7월 달 대지진설이라고 있었는데, 물론 뭐 일본 요 근처는 아니지만, 예, 뭔가 좀 진동이나 쓰나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이 있는, 네, 그런 지진이 어쨌든 발생이 됐다라는데 좀 놀라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는 삼형 엠텍이라고 있어요. 예, 그 종목이 아까 VI 걸리면서, 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예,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갖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초미의 관심세는 뭐 한미 관세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이슈, 또 반도체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 부상이, 예, 뭐 어휘의 이게 놀림이 아니라 반도체가 뭐 부상당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어쨌든 하드 캐리를 하면서, 예, 삼성 지금 계열사도 끌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 SDI랑 전기가 7, 8%씩 올라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예. 아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K리포트라고 우리 방에서 미리 공유한 하루에 3종목, 예, 공유하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지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예, 이지바이오가 5,600원이었는데 이제 10,000원짜리 목표가가 나오면서 글로벌 축산 공급망 재편에 이번 관세 협상에 이제 뭐 숨어 있는 뜻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축산물 쪽에 일괄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하림하고 거의 뭐 쌍벽이다 할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까 얘가 은근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오늘 지금 막 튀어 올라가네요. 13%까지. 아까 초반에 한 3, 4%, 4, 5% 이랬었는데 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네. 어쨌든 뭐 또 다른 또 미트박스도 지금 약간 움직이죠. 예, 그런 것들의 힘에 같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이 있게 되면 뭔가 좀 재편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관점에서 아마 종목들을 찾아서 또 발굴하고, 예, 매매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지금 이런 이제 뭐 반도체 부상까지는 어쨌든 지금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세제 개편 부분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모순됐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야, 이걸 5천을 보내려고 하는데 왜 세금은 이렇게 많이 또 내라 그러지? 뭐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통행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5,000원 보내줄게, 통행비는 내라, 뭐 이런 개념 아닌가? 예. 그냥 꽁꼬로 보내준다기보다는 너네도 좀 뭔가 부담을 해라 이런 거죠. 5,000원 그러니까 5,000을 보냄으로써 얻는 효익이 크다고 하면 우리 시장 당연히 뭐 증권거래하면서 조금 더 세금 내고 양도소득세 맞아가면서라도 5,000에 대한 기대값을 잃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좀 보이는데, 어쨌든 뭐 여당 의원 일부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세금을 증세하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의아한 면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내용들은 엇갈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불편해하는데 근데 불편하는 것 치고는 장은 나쁘진 않아요. 예. 뭐 신경질은 내고 뭐 불편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시장이 지금 사실 이게 뭐 양도세 이슈라든가 증권거래에서 아직 된 건 아니 진짜 한창 막 떠드는 과정이고 공론화 해가지고 이제 뭐 좀 더 이제 눈치 보겠죠 또. 예, 내년도 또 지선도 있는데 막 무조건 올려갖고 이게 될까 뭐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놔서 또 뭐 여론이 악화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이러다가 또 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초에 또 지방선거 있을 때 증권 하시는 분들 표가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 흐지부지하면서 이번엔 넘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쯤 다시 또 들고 나올 수 있죠. 뭐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선거가 없다 이러면은 그땐 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제가 봐선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단은 뭐 당정 뭐 그런 의견으로 해서는 이제 세수 펑크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정치적인 해석은 뭐 굳이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국은 먼저 정부에서 세금이 안 거치고 덜 나오게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걸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세금을 더 거두면 그러면 세금이 진짜 더 거치긴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의문이 있죠. 뭐 회사들이 법인세가 1%가 저는 얼마나 대단한 차이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1%를 올리니 많이 갖고서 뭐 기업인 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업의 뭐 투자나 경영 의지를 꺾는다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큰 단위로 노시는 분들이니까 1% 자체도 엄청나게 큰 차이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거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쪽으로는 이제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뭐 매매할 때 세금 더 내야 돼. 연말 되면 10억 이상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피하려고 회피할 것이다 이러면서 매물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거죠. 자, 중국 감산 쪽은 뭐 큰 이슈는 아니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어제 그제 이틀간의 회담이 끝났고 뭐 결론은 없어요. 그냥 지금의 상태로 90일 더 연장 이렇게 넘어간 거고 뭐 트럼프의 새벽 반응 보니까 협상이 잘 됐다. 그런데 내가 시진핑을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뭐 연내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갸우뚱하게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미국도 서로 글쎄 한 90일 정도 더 보다가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에이펙에 맞춰갖고 우리나라에서 회동하는 일정에서 뭐 담판이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시장은 관세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또 이재용 회장에다가 그 김동관 부회장 하나 조선 쪽 맡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갔다 어제 간다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간밤에 해석을 또 막 이리저리 상상력을 가지면서 뭐 퀄컴하고도 하는 거 아니냐 테슬라가 이제 시작을 했고 테슬라가 저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나머지들 영업하기는 이제 쉬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까 최대 한 2.5%대 이상 또 상승을 하면서 큰 모습 보여줬고 지금 또 잠깐 로봇주들 약간 움직임이 있거든요. 로봇주 올라가는데 또 거기에다가 약간 또 스틸주들, 간간주들도 약간 움직임이 있고, 뭐 이래저래 고개를 다 조금씩 약간 들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한 이틀, 한 48시간 안쪽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놈이 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근데 안 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에서 뭐 관세 협상 최종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종안이라는 게 뭐 진짜 우리가 따구배짱이고 뭐 중국처럼 희토류가 있으면 네. 그냥 뭐 관세 지금 유지하는 정도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으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해볼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8월 1일부터는 25%를 맞을래 아니면은 그 전에 끝낼래 아니면 25% 맞으면서 협상은 뭐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25%가 반가우니까 굉장히 천천히 하겠죠. 뭐 미국에서 서두를 일은 없잖아요. 물론 뭐 속으로야 조선인이 뭐니 해갖고 쫄리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미국은 지금 대놓고 보면 뭐 표정 관리하면서 그냥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뭐 무진장 노력하거나 압박을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우리가 급한 게 있으니까 빨리 도와주면서 관세 깎아줄게 이런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솔직히 이제 최근에 협상을 보인 나라들을 보면 뭐 고율 관세가 걱정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압박을 통해서 무역이 좀 힘들어지는 걸 좀 깨보겠다, 뭐 만회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빨리들 서둘러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약간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딴 나라들이 뭐 8월 넘어갔으면 우리도 좀 뭐 비슷하게 가볼 수도 있는데 막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일본하고 EU가 우리나라랑 또 경합도가 꽤 있는 산업들을 갖고 있는 곳에서 먼저 저렇게 결론들을 내니까 우리도 이제 빨리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약간 제가 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쫄리는 쪽이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러트릭이라고 하는 상무장관이 모든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구윤철 부총리가 어제 떠나서 아마 오늘 새벽에 왔나 본데 상무장관하고 뭐 아까 새벽 기사 보니까 2시간 정도 합의를 했다는데 뭐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는 일단 90일 연장으로 대충 마무리가 진 것 같고 뭐 트럼프가 최종 결정인데 무역협상 잘 됐다 이러는데 뭐 최종 결정이야 일단 90일 더 연장. 미국은 30% 때리고 있고 중국은 지금 10% 때리고 있는 요 과정으로 10월 말까지 가자 이런 거고 시진핑하고 연내 만날 것은 기사 그 내용 시점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연내 안 만난다도 있고 어떤 거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 기사는 만날 것이라고 했다는데 기사 제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원래 뭐 그 정상들하고 만나면은 그 악수하는 것부터가 되게 약간 진짜 파격은 아니고 약간 자기 쪽으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뭐 악수하는 그런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아마 몇 달 전에 시진핑 만나서 되게 좀 혼났나 봐요. 그러니까 와 자기가 자신 있어 이래갖고 뭘 막 윽박지르고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발목 잡으면서 너네 이런 거 없어도 뭐 견딜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걸 갖고 미국이 오히려 깨갱해가지고 140 몇 프로쯤 되던 관세도 100% 이상 줄여주면서 연장을 뭐 유예를 하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아직도 뭐 구하긴 하겠지만 미국이 충분히 쓸 만한 히토류를 아직은 제 생각에 확보를 뭐 못했거나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도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중국하고 만나서 보면은 딴 나라와는 하지도 않는 저 연장 계속 그 더 높이거나 이러진 않고 연장해가지고 지금 2번이나 연장을 해주는 분위기가 나오는 건 뭐 제가 봐서 진짜 뭐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죠 무기 무기가 제대로 지금 통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자 지금 또 메커스가 또 올라가네요. 메커스가 엊그저께 또 유진작 셌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을 뭐 처음으로 손들었죠 번쩍.
200만 주씩 3년에 걸쳐서 600만 주 매각한다 이러면서 이게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손 먼저 든 놈이 임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손 먼저 든 기업이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냐. 기왕이면 빨리 손드는 게 맞다.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조류들이 있습니다. 삼성 IT 계열사들의 강세도 있고요. 또 대덕전자 같이 이번 수주에서 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또 세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또 엊그저께 파운드리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 중에 또 특별히 삼성의 지분이 있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강세도 조금 더 나오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조금 의아한 게 미국에서는 분명히 간밤에 2차 전지주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엔캠도 한 8% 올랐고 리튬 종목들도 뭐 15%에서 20%대까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애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게 이거 우리는 왜 괜찮아. 뭐 물론 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6조짜리 공급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킨 걸 수는 있어요. 미국하고는 좀 다르잖아. 뭐 이렇게. 왜냐면 미국은 뭐 물론 미국에도 2차 전지 업체나 있지만 사실은 그냥 대부분 뭐 일본 거 아니면 우리나라 거 또 일부는 뭐 통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뭐 중국 걸로 뭐 쓴다든지 오히려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 미국의 사실 배터리도 알고 보면 제가 보기엔 미국은 진짜 제조업 기반이 영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뭐 조선도 결국은 후퇴 쇠퇴해가지고 뭐 1년 가야 그 큰 땅덩어리에 미국에서 배 뭐 5척인가 6척밖에 그러니까 뭐 소형 보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쓸만한 정도의 뭐 군함 내지 상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능력치가 많이 하락해 있다는 것인데 뭐 제가 봐선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 아니냐. 배터리도 결국은 뭐 물론 거기에도 소재 기업 있고 뭐 완성 배터리 업체도 있겠지만 결국은 배터리도 지금 전 세계로 봐서는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그냥 3강 체제로 가는 분위기지 뭐 여타 기업들 이번에 꼽사리 끼려고 유럽의 노스볼튼가 하다가 파산했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사실 이것도 이게 진짜 뭐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중간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 이러는 게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경쟁력이 쉽게 담보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그러면은 이게 뭐 별거야 싶은데 생각보다 몇 달 전에 노스볼트의 파산 이슈를 보면은 이게 후발 업체들이 낑겨가지고서 뭐 자리를 차지하는 물론 이제 유럽도 큰 시장이니까 자체 배터리 회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경쟁력이 없었던 거겠죠. 크게 성장을 못하고 도태돼 버리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 자, SMR 뜬금없지만 이제 뭐 기사예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까 폭스뉴스가 뭐 우리나라 관세 협상 뭐 잘 못 깎을 정도로 뭐 약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사실 이 기사를 보고도 뭐 AI 시대 전력 대란 해법을 찾았다. SMR이 만드는 거대한 변화 이렇게 하는데 저런 내용들 쭉 읽어보면 결국은 SMR로 가야 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순수한 응답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찌들고 물들면 저것도 원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소스 내가지고 썼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순수함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의외로 저런 이제 뭐 SMR을 추앙한다든지 원전을 뭐 세상에 없는 에너지요 청정이기까지도 하면서 신재생보다 훨씬 뭐 가성비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나오죠. 물론 뭐 그 반대편에서 또 지금 정부의 주요 기조처럼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 뭐 트럼프의 빨리 기후협약 탈퇴는
굉장히 나쁜 결정이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요.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머리가 큰 다음에 생각을 해보게 된 거는 세상에 그냥 뭐 아주 절대 진리적인 팩트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절대 팩트, 뭐 이건 무조건 맞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다 어디선가 만든 주장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먹히기도 하고 저렇게 먹히기도 하는 거라는 거.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10%급 정도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SMR은 뭐 아직 상용화는 아닌데 각국에서 그래도 쉽게 좀 대형 원전보다 빨리 짓고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 정말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애들은 매출이 일단 이게 웃긴 게 매출이 857% 늘었다. 뭐 8배 늘었다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이러면 진짜 많이 는 것 같지만 절대 금액으로 가보면 얼마 안 돼요. 원래 작년도에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 8배 늘었다 그래도 이게 큰 매출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미래 에너지는 뭐 원전하고 신재생 또 뭐 수소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계속 이제 악유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쪽 산업과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누가 이제 더 설득력이 있게 뭐 정치권을 호소할 수 있느냐 그런 거가 중요한 거겠죠. 뭐 진짜 말 그대로 트럼프가 물론 지금 산업이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임기 초에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새를 사랑하는데 풍력 사워에서 새가 너무 많이 죽는다 이래갖고 풍력은 안 밀어줄 것이다.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전망까지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게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관계 그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주장하는 바도 꽤 많다라는 거. 약간 이제 색안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비만약 쪽은 오늘 좀 약세 이슈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가 좀 안 팔린다 이러면서 어제 밤에 미국 시장에서 21%가 빠지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팔리는 대신에 마운자로 만드는 릴리는 올랐냐? 릴리도 한 4%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물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끌어내린 느낌인데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대신에 마운자로가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에 이제 반증이거든요. 그래도 위고비가 뭐 위기감을 느꼈는지 영업력이 좋은 종근당하고 손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그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머스크가 위고비 쓰다가 마운자로로 갈아탔다 이런 얘기 몇 달 전에 많이 있었는데 저도 방송에서도 소개드렸고 결국 그 뒤로 보면 분기 매출이 뭐 따라 붙으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효가 더 좋고 마운자로가 근데 처방 금액은 더 낮다고 보니까 누가 위고비를 쓰겠어요. 더 싸고 더 좋다는데 결국은 이 승자가 현재 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보다 더 센 거 어떤 걸 뭐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울기가 마운자로 쪽으로 더 기울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인데 어쨌든 뭐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미국의 어떤 2차 전지 그 흐름하고는 영 다르게 뭐 리튬 관련주들이나 또 이런 것들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6조 그 수주 공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성질을 내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나 보죠. 엔캠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 지난달 황금주라 그래서 추천주였어요. 2차 전지 쪽에서 유일하게 추천했던 게 엔캠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전해질 그 매출이 올해보다 4배 정도 늘어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가시화되는 시점에 오를지 아니면 뭐 미리 오를지 몰랐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힘차게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삼성전기가 와우 10%
전기 10%도 참, 뭐 전자 7%도 참 보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전기도 웬만해서 10%안 갈 종목인데 왜 올랐을까 이렇게 보면 네, 당연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올랐겠죠. 예, 지금 뭐 GDP에 대해서는 IMF가 아주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올해는 하향되고 내년도는 또 상향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수 5천 특위라는 코스피 5천 특위라고 민주당에서 만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어제 거래소 가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막상 대주주 요건은 이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니 약간 이해 충돌의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조선소가 만약 미국 해군의 MRO 야드가 되는 경우에는 세진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전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오늘 이제 결국 또 시장이 오르는데 큰 역할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이제 아주 거침없는 행보죠. 결국 테슬라랑 장기 계약을 따냈는데 이게 22조면 사실은 7, 8년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죠. 근데 머스크가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플러스 알파다. 이게 몇 배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새벽 기사 보니까 뭐 화상으로 또 통화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자 지금 이게 뭐 칩만으로 그칠 거냐. 지금 삼성전기 뭐 삼성 SDI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칩에 이어서 결국은 배터리 쪽도 뭐 하고 뭐 칩은 당연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삼성전기라는 게 이게 칩 있잖아요. 반도체 뭐 D램? D램에는 그냥 짝꿍으로 붙는 게 MLCC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D램 옆에 그냥 MLCC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D램이 납품이 된다고 하면 MLCC도 같이 간다고 좀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삼성 전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라기보다는 그 리포트가 나온 거죠.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온 거죠.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두 가지. 하나는 삼성전기가 이 동맹 수혜 전망이다. 이래서 목표가 18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 또 하나 이제 대덕전자 이 판때기죠. 기판 이게 또 수혜.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리포트가 나온 게 완전히 이제 이번 동맹에서 수혜주 찾기 이거 바람이 분 거예요 지금. 걸리기만 해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도 레이더에 걸렸고 와 이지바이오 16%까지 올랐네. 아까 제가 10,000원짜리 리포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세게 올라오네요. 제가 봐선 진짜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물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뭐 오늘 내일 중에도 보면 리포트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야 이번에 테슬라 이거에 뭐가 수혜주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10%짜리 그냥 나오는 건데 뭐 지금은 그런 리포트를 써내기가 아주 용이한 써내면 바로 그냥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너 잘 썼다 잘 냈다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시장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캐내가지고 먹을 거 없을까 이런 거 지금 계속 바라보는 상황이라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면 즉각 반응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성공은 삼성전기가 책임진다. 기사가 이 리포트가 열일한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냥 직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최근의 실적과 다음 분기 실적까지의 개선도가 없다라는 아주 지극히 베이직한 느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거고 사라는 사람은 지금 뭐 실적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이게 마치
우리가 맨 처음에 2차 전지 처음에 진짜 날아갈 때라고 보자고요. 처음에 사람들 반신반의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오겠니? 뭐 이런 생각하는데도 날아갔던 거는 그게 과연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녹아 있어서 갔겠어요. 근데 몇 년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만 만든다더라 이렇게 4, 5년 전쯤에 이제 선언을 하면서 막 불이 붙은 건데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팬데믹도 거치다 보니까 뭐 2030년이니 35년이니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슬그머니 다 후퇴해가지고 전기차를 이렇게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의무화해서 깔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야, 저 성우도 올라가네. 예, 성우도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게 뭐 십수년 동안 적자가 한 번도 안 났던 2차 전지더라고요. 예. 오늘 또 한 10%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쪽에서 뭐 큰 타이틀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흐름들이. 뭐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가 따라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리튬 쪽이 워낙 세요. 예, 리튬 포어스나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뭐 20%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뭘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막 뭐 치고 올라가는 건 엔캠이고 중앙첨단 소재가 이제 따라가는 그림이긴 할 것 같고 뭐 시장 지수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뭐 활발하네요. 삼성전자 다시 2%대 붙으면서 뭐 기판주들도 올라가. 기판주 대덕전자 올라가니까 뭐 TLB라든가 심택이라든가 다 따라 올라가던데요. 이렇게 지금 막 엄격결에 막 다 따라 붙으면서 지수가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3,250 정도 아까 터치된 것 같던데 3,250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인 신고가가 3,316인데 이제 한 7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한방거리죠. 한방거리. 한방 안에 있습니다. 우리 15%짜리 관세 협상 결과만 받아들면 바로 넘길 기세죠. 지금 봐서는. 자, 요런 이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계속 수혜주 찾기 운동, 수혜주 운하가 아니라 수혜주 찾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요거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삼성의 지금 밸류체인 파운드리 쪽에 소재단, 부품단, 장비단, 후공정, 설계 쪽에서 가장 앞에 있는 애들만 보면 돼요. 누군가 이렇게 착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뭐 어제 보여드렸죠? 삼성전자가 지분 있는 애들, 레인보우부터 해서 에이테크, YC, SNS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10여 개 있는데 아무래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도 이런 애들이 좀 더 셀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이펙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요. 만약 이걸 뭐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만약 대운이다. 어떤 식으로든 좀 운이 풀린다 이렇게 되려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러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뭐 만나는 게 뭔 의미가 있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세기의 만남이 우리나라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에이펙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까지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조금 더 유연해지거나 조금 위험이 감소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그런 좀 미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시점으로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를 막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8월 초나 이렇게 뭐 우리가 8월 1일 날 새벽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결과를 받았어. 네. 저는 2, 3일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15%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한 초중순쯤 되면은 예, 뭔가 좀 지쳤어 또는 많이 먹었어 많이 올라왔어 이러면서 좀 밀리다가 10월 말 정도에 에이펙과 함께 다시 슛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뭐 남북 경협주도 뜬금없이 올라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그 탑급이 우리나라 와서 뭔가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엔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냥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더 힘차게 장이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보다. 지금 우리 시장은 자사주 쪽 아까 메커스도 좋았는데 저기 인포바인이라고 있어요. 얘도 꽤 자사주가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 같고 자사주 많은 기업들도 올라가고 LFP 배터리 관련주도 올라가고 리튬도 올라가고 먹거리 쪽으로 풀무원, 이지바이오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HPSP 세게 올라가고 하나마이크론은 하나마이크론 예를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분할한다고 하는 기업은 무조건 관심 있게 보다가 이거 사실 어제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저께 시점으로 이게 소액주주들이 소송 내갖고 이겼다 이래갖고 이겼다까지만 나온 게 어제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분할 처리한 거는 어제 장 끝나고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분할의 결정도 이제 앞으로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 더블 카운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모기업 그러니까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 대상으로 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인적 분할 자체가 쉽지 않아지는 미래가 있겠으나 인적 분할을 바득바득 우기다가 소액주주들의 이제 방패 속에 지고 나서 보면 결국 깨갱하고 다시 분할 안 할게요 이렇게 공시하면서 주가는 주가대로 또 좋아지는 되게 특이한 현상을 만들고 있어서 얘라 모르겠다 분할 질렀다가 나중에 소액주주들이 뭐라 그러면 안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주가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가 올리려면 온 짓을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APR APR은 요새 너무 잘 나가서 드디어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지금 LG와 아모레퍼시픽의 중간 정도까지 박차고 올라갔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관세 우려 때문에 1년치 화장품 사재기 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유가가 뜬금없이 올랐는데 제가 이거 진짜 아침에 우리 현방송에서 그랬어요. 절대 유가주는 하지 마세요. 이거 뭐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그 4월 달인가 오를 때도 올라봤자 어차피 제자리 간다. 우리나라 주유소 가스주들 밸류에 어떤 변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뭐 잠깐 10%대 나오더니 이제 알아서 지치더라고요. 빨리.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지쳤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방산 쪽은 오늘 좀 미끄러지는데 요 기사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무기 도입을 원래 하려다가 중동 국가들이 좀 미루고 있다. 특히 이제 사우디가 10조 달러 뭐 구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200억 달러 수출 목표가 있었는데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오늘 방산주들이 좀 의외로 약하고요. 반면에 또 어제 기사만 보면은 2차 랠리가 온다면서 뭐 풍산이나 S&T 다이나믹스 같은 거 관심 가져야 된다. 이게 결국 뭐 어떤 한 흐름에 대해서
비단 제가 이게 방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거에도 항상 악유가 있어요. 좋다 안 좋다 꼭지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 오늘은 약간 이쪽이 더 먹히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좀 약화된 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방금 오늘 여러 종목 올리는데 지금 2차전지 쪽에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적으로 큰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큰 흐름이 나오는데 엔솔 자체는 사실 오르지는 않는데 나머지 그 엔솔의 주변에서 저런 수주를 바라보면서 뭔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여러 개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것도 힘차게. LFP 배터리 아마 대량 수주가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저렇게 뭐 중국 쪽에 일방적으로 밀려있던 섹터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희석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나오게 되니까 관련해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름대로 비교적 강하게 흐름들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제가 보는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 나와 있던 건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요 증권사 리서치가 뽑은 텐베거 가능 종목인데, 이 몇몇 개 회사가 뭐 국내 9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여기서부터 텐베거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미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HD 현대중공업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적정한 뭐 한 2, 3년 전이나 한 1년 전 시점에서 10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뭐 그거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잘 찾아서 보시면 결국은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을 뭐 사실 이렇게 증권사가 가진 시각이 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요새는 그냥 좀 공적으로 얘기 많이 나오는 애들이 그냥 튼튼하게 가는 쪽이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는 게 지수가 어쨌든 2,500선 밑이었다가 3,200을 넘어갈 때 아주 비정상적인 거. 그냥 뭐 몇몇 개 뭐 작전 들어가가지고 10,000원짜리를 20만 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실적에 입각을 해가지고 세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힘을 받으면서 시장을 끌고 가면서 지수를 이렇게 뭐 7, 800 지금 거의 오늘 3,200 아까 50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리 4월 9일 날 시작이 2,284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30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요새 한 4달 중에 1,000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정확히 2,284에서 지금 움직인 건데 방금 3,250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20몇 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1,000포인트 오른다라는 기사 제목었는데 20몇 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제 계속 말씀 올리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제 뭐 지금은 망부석이나 뭐 돌 하르방처럼 아직도 내 건 멀었어 이러면서 이제 언제나 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시지만 이게 지수가 이제 3,300을 넘으면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제 제가 미리 좀 예고를 드렸거나 한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막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막 지금 이제 김이 살짝 나는 정도 이상으로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3,300을 넘으면 끌어오른다라고 하면서 우리 단숨에 3,500, 4,000 가는 장이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 엄청 나올 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비슷한 그림을 그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막, 인볼브 해가지고 막 여기서 레버리지 써야지 드디어, 이러시지 말고요. 뭐 저도 기회가 되면 늘 사인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아직 아니에요. 시장 오늘 뭐 20포인트 올랐다고 이게 흔히 말해서 포모의 절정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우리도 다 개인이지만 개인들이 미쳐서 뭐 한 1조 때 사자 들어오면서 100포인트 오르는 장 이런 거 아니면은 저는 뭐 최종적인
빠꾸장은 안 나온다고 보니까 그런 장만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다.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11시까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지바이오 리포트로 말씀드렸고, 다른 것들은 지금 크게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만, 오늘 뭐 워낙 관련해서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최근 2주 정도 사이에 지수가 올라도 오른 종목이 늘 적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오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정코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많다라는 건 사실 비정상적이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아주 지수 관련된 몇 개 종목만 올라간다 이런 건데 오늘은 모처럼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게 지수도 올라가는데 오른 종목이 더 많어. 이런 장 지금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꽤 없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제 코스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다. 사실 그 지수가 올라가면 많은 종목들이 올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등락 비율상으로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올려주신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답을 드릴 건데 질문 좀 바득바득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별로 올려주신 질문이 딱 보니까 없는데. 자, 질문과 유사한 개념으로 글 올려주신 것들 먼저 좀 훑어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글을 좀 더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자. 블라디보스톡은 북한 접경이다. 안 가봤으니 알리가 있나요? 자, 하여튼 근처인가 보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 캄차카반도 저 위쪽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여러분들한테 뭐 100명한테 무슨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거의 반반이겠죠.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러니까 늘 헷갈리게 만들지.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시간 가면 정답이었어는 나오는데 어차피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얘기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는 것이 뭐 이 시간 포함해서 제 앞뒤에 있는 시간에서 다른 대표님들이 가진 시각이 저랑 똑같겠어요? 다 다르지. 이 정도면 됐어 이러고서 빨리 뛰쳐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부터 지금부터 뭐 3,500, 4,000까지는 지지세요 이런 사람까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미쳤다고 공짜 점심처럼 정답에 가까운 신의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을 해드리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정답을 대가 없이 풀어주는 사람은 내가 그냥 원래 1조 내지 10조 거부야 뭐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 저도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을 주장을 하지만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들어보시고 조금 더 소수 의견으로 가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답은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누가 얘기해도 정답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 본연의 이치고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내가 못 참겠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내일 모레쯤 15%쯤의 관세율을 가지고 미국하고 타결을 볼 것이다. 이래서 일본과 유사하게 100포인트 반응 나올 거다. 사실 이게
저 포함해서 지금 묻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의견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좀 다르겠지. 왜냐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뭐 3,500, 4,000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올라갈 때 못 팔면 단기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내죠. 저는 그거에 이제 후자에 좀 속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 날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지금 어렵게 7만 원 뚫었으니까 여기에서 역할해가지고 그 2021년도 1월 달에 갔던 96,800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은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지금 사실 그때 9만 원대 갈 때보다 지금 훨씬 사실 돈은 못 벌거든요. 예. 훨씬 돈은 못 벌죠. 뭐 삼성도 한 8, 9조씩 벌 때가 있고 뭐 이랬는데 훨씬 못 벌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러면 뭐 선반영이니까 그냥 알아서 미리 8, 9만 원대 가야 돼? 이렇게 원래 가요. 예,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은 4조 6천억 벌었는데 다다음 분기 정도에 한 7, 8조 벌 것 같아. 이러면 예, 주가야 뭐 미리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닌데 지금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죽은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현금이 90% 갖고 있어서 지금 언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상당수는 저는 8, 90% 이상 주식이 있는 거고요. 얼마나 더 갔을 때 내릴까 포함해서 얼마까지 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만 지금 갖고 계신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포함해서 이번 장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그림대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지금 뭐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나타내는 게 거기 있는 투자가들이 뭐 비관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가들 보면은 인버스나 고퍼스 많이 이제 사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흐름만 보면은 뭐 계속 이를 깨물고 뭐 꼬집으면서 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2,400부터 인버스 고퍼스 치신 분들 지금 아플 거 아니에요. 예. 이 시장이 왜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에도 인버스 고퍼스 갖고서 끙끙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맨날 이제 댓글은 욕 비슷하게 올라오긴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한 달 전, 2달 전에도 인버스 고퍼스 왜 그렇게 빨리 쳤느냐고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최소한 3,200 이상에서 쳐서 좀 기다리면 오긴 올 것 같은데 이걸 뭐 2,500 이상에서부터 치기 시작했으니 우리가 뭐 진짜 거의 뭐 IMF급 정도 아니면 2,500 밑으로 잘 안 갈 것 같은데 이번에. 예. 어쨌든 뭐 그런 흐름이 역사적으로 안 나오진 않겠지만 상당히 지금 고충이 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쳐나갈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 그 주가가 빵 튀어오르는 날이 나오거든 그날 반대로 보면 인버스 고퍼스 뭐 고퍼스까지는 그렇고요. 인버스는 살살 내가 나오는 시점에 조금 잡아보는 것도 전략이겠죠. 예. 자, 11시 10분에 근접하고 있는데 보자. 뭐 또 질문이 있으셨나요? 질문이 없어. 설명이 완벽해서 그런가요? 질문이 궁금하실 거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시지? 당뇨의 당 수치요? 오늘 하도 높아가지고 계속 안 보고 있었는데 좀 볼까요 한번? 얘가 계속 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제가 지금 거의 빈속이라 그런가? 야 지금 제가 이거 혈당 측정하고
지금이 제일 낮아요. 예. 제일 낮은데 여러분들은 정상이면 생각할 수 없는, 네. 지금 262야. 예. 이게 제일 낮죠. 예. 밥 조금 먹으면 400이 넘어가고요. 200대 중반이 지금 제가 보는 한 이틀 정도 중에 지금이 제일 낮네요. 예. 262. 와. 이것도 사실은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하도 높았기 때문에 350, 370 이러다가 260 보니까 반감된. 예. 이게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지속형 주사를 월요일 날 저녁 때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요. 예.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막 몸에서 열이 펄펄 끓을 정도로 이게 몸에 그 히터가 틀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도 제가 20년 동안 워낙 고혈당으로 살아서 그런지 그냥 지금 그냥 긴가 민가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식도 이렇게 안 가다가 어느 순간 뭐를 만나면 삼각파도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슛이 나오는 그런 별을 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몸도 그 나빠져서 안 좋아져요 이런 것도 결국은 조금씩 안 좋아질 때는 모른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범위를 살짝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이제 급격하게 쇠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들 뭐 저를 반면교사 해가지고 건강관리 좀 잘 하세요. 자, 그리고 질문 또 있으신 거 있나 볼게요. 금융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페이크라고 보는 거예요. 이자놀이 그만해 뭐 이런 거. 제가 아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증권주 앞으로 뭐 그런 지금 신용 털리거나 뭐 이런 분들 있나요? 지금 신용이자는 이자대로 받는 거고 뭐 요율은 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증권사 저도 한 20년 있어봤지만 진짜 뭐 이자 이렇게 별로 찔끔밖에 조정 안 하니까 이번에 뭐 거래 수수료보다도 이자 수익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뭐 은행주들도 뭐 사회 공헌이니 뭐니 뭐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돈은 계속 번다, 잘 번다. 대통령이 뭐 맨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자놀이 그만해 이제는. 근데 이번에 아주 민감한 건 보니까 그 근로자들 그 일하시다가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냥 그 업체들도 막 설설 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동안 이렇게 막 안전 관리나 이런 거 소홀하게 하면서 사망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특별히 민감하던데, 어쨌든 일하시다가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훨씬 이제 아예 없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많이 좀 주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죠. 다 거의 대부분 뭐 한 또 가장들이고 이러실 텐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비명행사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 이제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문제죠. 뭔가 더 안전한 뭐를 더 설치하고 밤에 졸리는 시간에 사고 피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돈에 이슈인 거예요.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뭐 웬만하면 사고 안 나는데라는 낙관주의 속에서 이제 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까. 와, 성우가 13%까지 이거 오늘 자동차 부품 쪽 뭐 이게 3기나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이게 지금 배터리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아까 느끼기에 지금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이다 뭐 이런 LNG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와 또 자동차
부품업체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 협상이 우리의 뜻대로 만약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 이번에 우리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자동차 관세 깎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 관세가 깎였어. 예. 그럼 반응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깎였는데도 반응이 안 나오면 그건 안 되지. 예. 반응이 나와야지. 예. 반응이 나오겠죠. 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자, 이지바이오도 뭐 6,500원대까지 예, 큰 상승 나오고 있고요. 야, 오늘 뭐 세아 메카닉스도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그 수익 플러스 시간에 ESS 할 때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하나랑 그 한중 NCS 말씀드릴 때 세아 메카닉스도 세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LGN 쪽에 그 알루미늄 뭐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아마 껍데기 쪽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오늘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지금 올라가는 테마들이 뭐 배터리 있죠, 반도체 있죠, 또 자사주 쪽 있죠, 또 뭐 관세 관련된 거 있죠. 또 뭐 그러니까 관세 쪽인데 이제 파생하면 저런 이제 식품 관련돼서 지금 뭐 풀무원은 아니고 이지바이오 올라가는 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그 뭐 축산업에 대한 그 뭐 밸류체인이 확 바뀐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뭐 풀무원 아까 좀 올랐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냉동김밥 여전히 잘 팔린다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르신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물론 뭐 그런 분들 많이 수분 섭취하면서 하시겠죠. 지금이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지금 시기에는 아마 굉장히 더 조심들을 할 거예요. 뭐 예, 찬물 주면서 뭐 어떻게든 일해라 이러고 지금 한창 더울 때니까 뭐 아주 혹서기 때 일하시는 거 조금 제한도 되고 이럴 건데 이게 항상 좀 방심하다 보면 나오는 사고 사건들이니까 뭐 지금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야 사실 그런 이제 뭐 육체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 시간에 이 방송 보시면서 예 힘든 노동일 하시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엔 그런 거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쨌든 그런 안전이 강조되는 분위기니까요. 예. 마치 스스로 지켜야 되겠지만, 뭐 회사나 이런 데 진짜 강하게 막 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나 죽으면 너네 뭐 피해 받을 텐데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진짜 협박을 해서라도 뭔가 더 안전하게 뭔가를 더 설치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개인 짠에서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그래도 대통령이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이럴 때 뭐 몇 군데는 개선이 되겠죠, 최소한. 자, 여러분들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질문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질문을 안 올려주시면 제가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예. 당뇨가 지금 제가 21년 차 정도 되는데 합병증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눈이 좀 침침해. 예. 나중에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놓으신 글들 못 읽게 될까봐 아주 걱정이에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예. 뭐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운전을 새벽과 밤에 하다 보면 약간 침침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네, 그런 것들 다 좋아요.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 편인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는 15% 올라가고 어떤 거는 뭐 3% 올라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그 결국 왜 있느냐. 내가 보기엔 동급의 뉴스거나 이런 건데 시장에서 판단하거나 뭐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일 거라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가 언제 그렇게 뭐 한 5년 전 그 완전히 날아갈 때 있었죠. 뭐 네이버 카카오는.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안 붙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쨌든 소버린 AI 또 뭐 국가대표 LLM 모델 찾고 이런 것들의 행보에서 얘네들이 돋보일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뭐 NHN이 어젠가 더 강하긴 했지만 결국은 네카우 중심으로 GPU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정부의 뭐 방안이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네이버, 카카오, NHN 이렇게 해서 그런 NPU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시장의 조류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더 뭐 삼성전자가 더 우뚝 섰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계열사로 있는 전기나 SDI가 더 좋아 보이는 거고요. LFP 배터리 수주 받았다니까 뭐 관련해서 진짜 엄청나게 빠졌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또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 하여튼 뭐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의 방점에서 좀 그날 생법이 다를 뿐이지 뭐 네이버 카카오가 저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후졌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이제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AI에 막 올인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관세 협상이면 더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흔히 말해서 시클리컬 업종 아닙니까? 조선, 방산, 원전, 자동차 이런 거에 지금 더 좀 관심이 큰 거죠. AI는 아직은이 아니라 뭐 2, 3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AI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제껴두고 일단은 관세 부분이 제일 큰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깨어나는 부분이 큰 거니까 그거에서 상대적인 속도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 얘기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제 얘기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100포인트에서 막 이런 정도 150포인트 올라가는 장 나오면 그때부터 파시면 된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안 파셔도 되잖아요. 한 100포인트 올라가는 날 나오면 한 50% 줄이고 그 다음날 또 20, 30포인트 올라가면 또 한 20, 30%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3, 4일 내에 다 파시지 않을까? 웬만하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답이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 장이 하락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무역 합의가 타결이 되면 무진장 슛이 나올 거니까 그때 잘 팔라는 얘기지. 네, 그렇죠. 저는 삼성하고 테슬라, 테일러는 뭔지 모르겠는데, 테일러는 테일러메이드 아닙니까? 저는 치진 않지만, 골프채 이름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테슬라랑 협력으로, 뭐 지금 제가 봐서는 테슬라가 글쎄 뭐 굳이 삼성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테슬라라는 거대 업체와 삼성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조인을 해가지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가 친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결국은 유한하고 그것보다 훨씬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 머스크라고 보면 뭐 트럼프는 어쨌든 3년이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3년이고 나는 한 20년, 3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 자, 뭐 트럼프가 손잡아서 그러니까 머스크가 손잡아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럴 기미만 보이면 우리 시장에서 반응이 아주 따사롭게 나올 거라는 건 뭐 자명합니다. 뭐 트럼프 눈치 보자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반응이 굉장히 따뜻하게 나올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휴머노드 이런 것도 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사실 지금 제일 제가 봐선 첨예한 게 결국 배터리거든요. 예. 로봇 배터리로 안 가고 뭐 전기줄 꼽아서 가는 게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로봇 휴머노이드의 지금 치명적인 단점은 배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뭐 날라다니니 뭐니 그런 뭐 시범은 잠깐 할지 몰라도 지속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전고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에서 테슬라 쪽에 뭐 제한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전고체 배터리화 해가지고 뭐 사용량을 뭐 5배, 10배 늘려보자 뭐 이렇게. 이게 제 상상력인데 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엔 상상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는 게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 갔잖아. 뭐 퀄컴하고도 뭐 뚫은 지금 어제 그런 기사 났잖아요. 테슬라에 이어서 퀄컴하고도 뭐 한대. 지금 막 뭉게뭉게 없던 그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빈집에 소 들어오고 나니까 삼성에서 뭐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만만치 않은 결과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뭐 지금 사실 미리 깨워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기대감이에요. 테슬라 그 머스크가 얘기한 것도 몇 배는 더 한다라는 건 다 기대감으로 여러분들한테 뿜뿜 안겨주는 거지 뭐 계약 자체를 100조로 한 건 아니잖아요. 22조 그것도 한 7, 8년에 걸쳐서 한 거기 때문에 연 단위 매출료는 미미한데 그게 이제 몇 배고 확대된다는 거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비단 칩이 아니라 뭐 배터리라든가 또 하여튼 다른 쪽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만 결국은 얘기가 되면 저는 진짜로 뭐 3,350, 3,400 정도까지 올라가는 장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쯤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고 싶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얘기를 경청하시고 막 더 간다 난리 났다 이제 이렇게 막 오두방정 떨고 호들갑 떨고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가 메아리 쳐 오거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지금 뭐 저 포함해서 몇몇 사람 떠들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하면서 막 시끌벅적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 주의하자는 얘기죠. 자,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과는 내일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죠.